자, 이번에는 음봉업자입니다. 음봉업자 검색식 같은 경우는 2조에서 곽다로님께서 본인이 매매를 하는 패턴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세력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세력의 흔적. 갭상승은 절대 개인이 만들 수 없다. 갭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당일 음봉으로 끝난 종목은 빠른 기간 이내에 상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캔들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갭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갭상승이 일어난 그날 음봉으로 빠져서 마무리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종가와 여기에 시가상의 갭 차이가 있죠. 이거를 이제 갭상승 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갭상승을 한 종목은 세력의 흔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은 절대 개인이 만들 수 없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당일 음봉으로 끝난 종목은 빠른 기간 이내에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패턴 매매입니다. 패턴을 발견하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음봉업자를 최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업자를 꾸준히 매수를 하시고 거기서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놀랐습니다. 와, 이게 이 원작자분도 있으시지만 그거를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만의 매매법을 또 발전시키시는, 분석도 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굉장히 좀 선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 나가자면 240 주가 이평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240일 이평과 주가를 비교를 해서 241선 3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외. 그러니까 240선에 어쨌든 붙어 있는 종목을 골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40 신고 거래량. 오늘의 거래량이 신고 거래량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 거래량이 나오면 거의 시세가 거의 마무리되는, 또는 시세가 거의 끊기고 횡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어야 되고요. 음봉업자 양성 사업을 위해서 양봉 말고 음봉에서 종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저는 양봉업자죠, 그죠? 양봉에서만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패턴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음봉이 안 되리라는 법도 없죠. 제가 이거를 왜 양봉에서 매수를 하냐면 그것도 나왔어요, 사실은. 어제 박경철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나무를 벨 때 결대로 베면 금방 나무가 쓰러지죠, 그죠? 아니면 결대로 나무를 팰 때 만약에 장작을 팬다라고 하면 이 결대로 그 도끼를 톡톡만 쳐도 쫙쫙 쪼개지죠. 근데 만약에 나무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도끼로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잘 안 쪼개지겠죠. 이 반대죠. 요렇게 놓고 쳐야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아무리 쳐봐요, 쪼개지긴 하겠지만 힘들겠죠.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결대로 베면 손쉽게 할 수 있다. 이걸 주식에 대입해보면 흘러가는 대로 가죠. 흘러가는 대로 가. 양봉일 경우가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죠? 오늘 양봉이니 내일도 양봉일 가능성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음봉이 나오면 내려가는 확률이 더 커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세력이 시가를 만들고 종가를 만드는데 오늘 만들었던 시가보다 돈을 많이 써서 더 높은 가격에 위치시켜 놨다라는 소리는 이 친구들은 여기다 돈을 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돈을 여기서 쓴 돈을 잃기 싫으면 올리겠죠 라는 생각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죠. 아주 간단한. 근데 어쨌든 이게 100%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100%면 그냥 다 양봉인 거 사갖고 내일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양봉이어도 내일 하락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라고 해서 또 음봉일 확률도 사실은 50대 50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음봉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 가능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음봉만 대상으로 해서 매수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봉 매매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양봉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양봉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음봉업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좀 달라요. 이 대상 변경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업종의 거래소 코스닥은 동일하고요. 리을자가 아니에요. 관리 종목 제외, 투자 경고 위험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선주 제외, 거래 정지, 증거금 100%짜리 패스하고요. 환기 종목, 정리 매매 패스하고 투자주의 괜찮습니다.
불성실 패스, ETF 패스, 스펙, ETN까지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주의, 투자 경고도 제외를 시켰는데 증거금 100%를 추가하고 투자 경고와 투자주의는 괜찮다라고 조금 다르게 하셨어요. 근데 대세적인 거는 거의 비슷해요.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주가 등락률, 등락률이 일봉전 어제 종가 대비해서 시가 등락률이 4% 이상이다. 그 말은 뭐예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 갭이 4%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갭이 4% 이상 상승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등락 오늘의 시가 대비해서 오늘의 종가가 마이너스 1% 이하, 그러니까 시가 대비 종가가 밑에 1% 이하기 때문에 음봉이 나타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갭 음봉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주가 비교, 어제의 고가가 오늘의 종가보다는 아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피레침이 만약 싸졌다라고 해도 오늘의 종가보다는 이 피레침이 낮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모든 고가에서 저점까지가 오늘의 고가에서 저점보다는 내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죠. 물론 이제 저점은 겹쳐도 되죠, 고가랑. 하지만 종가는 어제 고점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왜냐? 세력이 어제 만들었던 고점을 오늘의 종가가 넘어서 지켜줬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이평 이격도는 영봉전 종가, 1종가, 1위평 종가,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가 242평의 종가와 10% 이상과 130% 이하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가 대비해서 10% 이상 접근해 있어야 되고 130% 그러니까 위쪽 240선 위쪽 30%보다는 내려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41선과 거의 근접해 있어야 된다. 주가 2평 추세, 자 영봉전 종가 5위평이 상승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5위평이 계속 상승하고 보합 추세 유지를 2회 이상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일주일 동안 종가가 상승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의 종가 242평을 30봉 이내에 데드크로스 1회 이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 F부터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240선을 뚫고 내려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뚫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데드크로스. 오늘의 종가가 242평을 30봉 이내에는 최대한적으로 계속 위에 있어야 된다. 그죠? 신고가. 오늘의 고가가 120봉 중에 신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고가는 한 번은 있어야 되고 오늘은 그 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6개월에 신고가면 안 된다. 그리고 H 240봉 중 신고 거래량도 아니어야 된다. 오늘이 6개월 동안의 신고 거래량도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상승 동력을 잃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시총은 750억 이상, 살짝 낮췄죠? 100억에서 1000억에서 750억 이상으로 해주셨고, 주가 범위는 2,000원부터 5만원 이하까지, 그죠? 2,000원 이하, 1,000원짜리 금액은 조금 피하고 2,000원부터 해서 5만원 이하 정도까지의 금액을 한다. 그래서 요번에 어제 금요일날 넥슨 게임즈가 나왔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넷게임즈죠. 어제 제가 정리하다가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관심이 없냐면 넷게임즈는 알아요. 왜냐면 상승을 엄청 했기 때문에. 근데 넥슨 게임즈는 처음 들어보죠. 뭐지? 알고 보니 넷게임즈더라고요. 합병이 음봉업자 나왔습니다. 어제자로 21일자로 4% 이상 상승을 한 상태에서 시가 시작하고요. 그리고 꼬리는 겹치지만 종가는 어제 고가보다는 상위에 있다. 그죠? 이렇게 됐고 240 신고 거래량 안 떴고요.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신고가도 아니죠. 고가가 위쪽에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매매 대상이고 지금 현재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한번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10월달 성과 검증을 한번 봅시다. S&T 중공업 천천히 한번 볼게요. 10월 5일. 자, 10월 5일 여기인데 다음날 고가가 1.45%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현재 손실 죽일 확률도 있네요. 1.45니까 1%에 매도하셨던 분들은 매도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도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진행 중이고요. 키네마스터 10월 5일입니다. 마찬가지 10월 5일이고요. 10월 5일 여기네 음봉업자. 다음날 3% 상승, 그리고 쭉 하락했다가 상한가, 그리고 28% 상승.
거의 2연상 정도까지 갔었던 종목이고요.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대한은 45%인데 유니온 가 있습니다. 11일 여기죠. 여기서 발견해서 다음날 6% 정도 상승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을 것이고 17일 상승을 한번 더 줬죠. 네. 음봉업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갭 상승도 굉장히 좋아요. 세력의 흔적이라고 말을 좀 하신 게 굉장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동구 RNS 12일이죠. 12일. 자, 동구 RNS 12일이고요. 다음 날은 수익이 안 나왔지만 다다음 날 슈팅을 주면서 17일 날 매도가 됐던 종목입니다. 자, 17일 날 떠서 19일 날 5% 정도 수익을 주고 현재 요 기준선까지 눌리고 있습니다. KG 케미컬 마찬가지로 18일 날 떠서 19일 날은 4%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도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일 굉장히 많이 떴네. 18일 날 데이터 솔루션 18일 이날 떴죠. 이날 뜨고 다음날 26% 상승 A 플러스 에셋 이날 18일 날 떠서 어제 좀 수익권을 좀 줬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2% 정도. 그리고 A 스토리 18일 날 엄청 많이 떴네요. 꿀 떠서 다음날 3% 3.99% 줬다. 그리고 유바이오 로직스 마찬가지로 19일 굉장히 크게 떴는데 이거는 120일 신고 거래량이 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고점은 2% 일단 줬습니다. 고점은 2% 줬고 좀 살짝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또 19일 날 떠서 고가를 5% 줬네요. 그죠? 5% 사마. 그리고 위더스 제약 19일 마찬가지 19일 떠서 다음날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왔고 음봉업자가 이번 달에는 수익을 좀 많이 줬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10월 5일, 4일, 7일 뭐 이렇게 뜬 종목들은 다른 검색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좀 많이 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 10월 20일 날 네온테크 떴고 어제 5%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슨테크 뜬 거죠. 넥슨 게임즈 뜬 거죠. 네, 이거 떴고 월요일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는 우리 그 코스피 시총 기준 있죠. 뭐 삼성전자나 뭐 아니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들로 한번 대입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우리가 하는 코스닥 급등하는 종목들 기준으로 하면은 뭔가 많이 헝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굉장히 큼직한 근데 카카오 이런 애들은 걔네들도 지금 맛이 갔잖아요. 그죠? 네이버 이런 애들은 더 이상 뭐 이렇게 빠지면 되나 싶을 정도로 빠지니까 이런 게 좀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오늘 하루 또는 내일 정도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고요. 지금 음봉업자랑 알고사자 이 종목들도 저희 10월달 9월달 걸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거를 좀 8월 7월 6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성과검증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성과검증 파일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놨었고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